얼마 전 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정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당연히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또 양안 관계도 약간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지난 6월 1일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 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맺어진 건데요. 자, 미국이 사실 이 남중국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국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만은 여기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둘이 그냥 맺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섰죠. 이거는 대만을 국가로 취급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에 속해 있는 성이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대만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지 독립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다른 주장들을 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외신을 보면 이 대만을 가리켜서 포르모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르투갈 말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1544년 포르투갈의 항해사들이 처음으로 이 대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만에는 오스트로네시안이라고 해서 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이름에서 딱 아시다시피 이들은 마오리족이라든지 아니면 말레인하고 비슷한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한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13세기에 중국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서양인들의 눈에 띄어서 지도에 박히면서 이때부터 서양에서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당시 해양 강국이었던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1624년 이 대만을 자신들의 식민지화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이 대만에 눈독을 들이기도 했는데요. 네덜란드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또 대만은 한 40년 정도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무너지고 또 청나라가 바로하면서 명나라에 충성을 바치던 사람들이 중국 본토를 떠나서 이 대만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정성공은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몰아내고 이 대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씨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게 1661년이었는데요.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곧 청나라가 여길 정벌하게 되고 그래서 1683년 푸젠성에 편입이 됩니다. 푸젠성의 일부가 됐지만 사실 청나라가 여기를 굉장히 잘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의 버려진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신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는 이쪽 대만으로 건너오는 중국 한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운명이 19세기 말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나라가 쇠락하기 시작하고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제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이 대만은 일본의 할양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런데 대만의 운명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2차 국공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밀리고 밀리는 국민당 그리고 장제스가 대만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이닥친 국민당은 포르모사 섬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역사 때문인지 이 대만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 대만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곤 해요. 하나는 본성인, 또 다른 하나는 외성인입니다. 일단 본성인에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대만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들어가는데요. 이들이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 본성인이 85% 정도 되는데 바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시절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국민당 정권과 함께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외성인입니다. 1945년 이후에 국민당 정부와 함께 건너온 이 외성인들은 당연한 이유겠지만은 중국 본토에 애착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이 원래 중국을 지배를 해야 되는 정통성 있는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저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통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대만 위주로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본성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중국 본토에서 자기의 할아버지쯤이 건너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옛날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에는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차별도 있었죠. 외성인들이 건너와서 정부 요직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싹 차지를 하고, 그리고 본성인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을 하고 오히려 탄압을 하기도 했어요. 외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일본의 식민 기간 동안의 엘리트였다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에 부역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아주 끔찍한 학살 사건도 일어나는데요. 이게 바로 228 학살 사건입니다. 228 사건은 한 여인이 몰래 담배를 팔다가 이 단속반한테 걸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 대만 정부에서는 이 담배를 파는 전매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기도 했던 거죠. 특히 이 여인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단속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단속반이 그냥 단속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행을 가했던 거죠. 지켜보고 있었던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게 시위로 번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학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18,000명에서 28,000명에 달하는 본성인이 학살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후 장제스와 국민당은 계엄령을 내렸고 이 계엄령은 1987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독재 정치를 했죠. 국민당은 이 대만의 본성인들에게 중화민족주의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중국의 문화라든지 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대만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도 했죠. 특히 당시 대만인들이 쓰고 있었던 민남어라든지 객가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중국인이 쓰는 북경어를 쓰도록 강제했습니다. 1987년에야 계엄령이 풀리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은 1986년이 되어서야 설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르러서야 선거다운 선거, 좀 경쟁이 있는 총통선거를 할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국민당은 이 중국 본토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중화민족주의를 강조를 하고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 민족주의라든지 대만인 정체성 같은 것을 국민당 정부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대만 민족주의 정체성뿐이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강압적으로 억누르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때 국민당한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972년 미국과 중국이 대땅뜨라는 이름으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1979년엔 수교도 맺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대만이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대만은 국가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게 되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를 하면서 대만이나 중국 한 국가를 택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냉정한 국제사회는 조금 더 이익이 있어 보이고 또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중국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또 대만을 떠나버렸죠. 현재 대만을 선택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는 유엔 가입국 중 13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서방에서는 바티칸이 유일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요원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만 민족주의, 대만 정체성이 점점 더 붉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끌고 가는 정당이 이제 민진당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중국과의 연을 끊고 대만이 독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양안 관계, 즉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위 본인이 대만인 정체성이 강한지 아니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지에 따라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중국과의 통일이냐 아니면 대만으로서의 독립이냐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정치 성향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할수록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고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 경향이 크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할수록 그 반대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1990년대 이후 이 대만인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국립정치대학에서 이 여론조사를 매년 실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당신은 대만인입니까? 아니면 중국인입니까? 대만인이자 중국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1992년만 하더라도 가장 높은 응답을 했던 것이 나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이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대답은 중국인이다 라는 대답이었는데요. 그리고 셋 중에 가장 낮은 대답이 나는 대만인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다 라는 응답은 32.9%로 10%포인트 이상 줄었고요. 중국인이다 라는 답은 3.6%로 확 줄었습니다. 대신에 대만인이다 라는 응답이 60%가 넘었죠. 물론 노년층일수록 이 중국과 일체화한다든지 중국과의 통일을 바라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생기면서 생긴 변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대만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과 독립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 총통이었었던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뭔가 현재 민진당 정부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자, 그럼 마잉주 총통은 왜 그랬을까? 예전의 냉전 시대의 중국은 이 대만과 무력이라도 써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죠. 그러다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 이후로는 뭔가 좀 양안 관계도 경제 협력을 통해서 좀 풀어나간다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좀 증대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하면서 그럼 언젠가 이 일국 양제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국 양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요. 홍콩과 했었던 것이 바로 일국 양제 시스템이었죠. 당시 국민당에서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무섭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서 경제적 협력을 하고 그리고 대만의 경제도 살려야겠다라는 주장을 했고, 사실 그게 또 대만인들에게 먹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맺었었던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입니다. 이게 2010년 6월에 맺어졌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었는데 2012년 그 해에 시진핑 주석이 자리에 오르게 되죠. 사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만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라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만에서도 특히 그런데요. 이렇게 달라지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일국 양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완전히 진압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 다음 타겟은 대만이 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면서 2020년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중국은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대만 측에서 먼저 협력을 하자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중국에 저항하고 싸우려는 의지가 꺾일 것이다 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결과는 그것과는 좀 반대로 나타나게 됐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저항 의지가 싹트고 대만인 정체성이 강해진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가 이 선거 결과를 지켜볼 텐데요. 앞으로 대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양안 관계는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지 함께 지켜보시죠.